딱 10분 듣는 심화 수업 듣는 열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있는 스텝 3에 있는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마찬가지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로 하는 내용이어서 같이 한번 좀 보죠. 250명이 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이 산에는 정원이 15명인 케이블카 A와 B가 한 대씩 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장에서는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이 각각 6분씩 걸리고 케이블카 B는 각각 8분씩 걸린다고 합니다. 동시에 출발해서 250명의 학생들이 모두 탑승장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구하세요 라는 것이고, 우선은 케이블카는 최초 탑승장에 기다리고 있고 승하차 시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면 조금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읽는 순간에 떠올라야 되는 것은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탔었던 케이블카가 상상이 되셔야 돼요. 여기 어딘가에 탑승장이 있고 여기 산 턱이 있었다고 봅시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250명의 학생을 다 위로 올려야 돼요. 이쪽에 25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케이블카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 케이블카, 그리고 A 케이블카, 그리고 또 하나는 B 케이블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얘는 올라가는데 6분, 내려가는 6분이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데는 12분이 걸릴 거고요. 케이블카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테니까 16분씩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케이블카 A, B가 모두 이 같은 위치에 다시 돌아오려면 12분에 대한 배수와 그 다음에 16분에 대한 배수만큼, 공배수만큼 되는 시간대에 여기에 다시 모이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12와 16의 공배수를 구할 겁니다.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16은 2의 4제곱이 됐을 테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겠죠. 얼마입니까? 48분. 그렇다면 48분 동안에 A는 몇 번 움직이실 거냐면 4번 왔다 갔다 했을 거고요. B는 3번 왔다 갔다 했겠죠. 그렇다면 얘는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명을 날렸을 거냐면 15명에 4명이니까 60명을 날렸을 거고요. 얘는 15명에 3번이니까 45명을 날렸을 거고, 다시 말하면 48분 동안에 105명이 위로 올라간 거죠. 48분의 시간 동안에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전체가 250명이니까 105명이 올라가도 아직까지 많은 학생이 남아있죠. 그럼 48분이 한 번 더 지나가야 되겠네요. 48분을 한 번 더 지나가 봅시다. 그럼 똑같은 내용이 있을 거고 105명이 또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이제 올라간 학생은 몇 명일까요? 210명이 올라간 겁니다. 210명. 그렇다면 210명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몇 명입니까? 40명. 이제 40명만 날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40명 문제로 이제 바뀐 겁니다. 이제 40명을 날라야 되는데 15명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15명을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30명이 올라갔겠죠. A는 12분, 얘가 이제. 그렇다면 남은 학생은 이제 또 다시 10명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그 10명은 누가 태울 것이냐. 지금 A가 올라갔다가 A가 더 먼저 내려오니까 B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10명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40명 중에 15명만 올려보내고 B는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A가 왔다 갔다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시간은 몇 분이 더 추가가 되셔야 되냐면
케이블카가 여기 와서 올라갔겠죠? 6분이 더 추가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데 6분 추가됐을 거고, 여기는 이제 최초 태웠던 15명과 그 다음에 B에서 태우는 15명이 모두 다 올라가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몇 분이 추가되셔야 되냐면, 지금 6분이 지난 상태에서는 A가 여기 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10명만 이제 더 채우면 되는 거니까, 채우고 이제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다시 내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시간 6분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명을 다 위로 올릴 수 있었겠죠. 따라서 이제 필요한 시간은 전체적인 정답을 이제 가까이 해봅시다. 48분 걸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48분 걸렸을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12분 걸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14분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런 활용 문제 풀 때는 스스로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좀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 이 문제도 있죠. 37, 101, 197을 1보다 큰 어떤 자연수 A로 나누면 나머지가 모두 같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A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 내에서 이제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검산식을 사용하죠.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나누어지는 수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첫 번째 세워져 있는 식은 37을 A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인가 있었을 거고요. 나머지가 있었겠죠. 물론 이 R 값은 A보다 작은 자연수, 0 또는 자연수가 됐을 거고요. 101도 A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인가 있을 텐데 나머지는 똑같대요. 197도 A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똑같대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산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이 나머지가 얼마인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37을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다 라고 생각해 준다면 5를 이쪽으로 넘겨 주시게 되면 32는 A 곱하기 X가 됐을 것이고, 요 A 값은 또는 X 값은 32의 약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활용해서 A 값과 X 값을 우리가 특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덧셈의 형태가 5라는 계산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가 지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R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이항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방금 본 것처럼. 그럼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101 빼기 R도 마찬가지고 197 빼기 R도 마찬가지고, 이 숫자가 얘의 약수인 건 알겠는데 마찬가지 얘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법도 안 되겠고, 그럼 R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방법이 두 식을 빼어보자라는 거죠. 이 식과 이 식을 빼본다면, 다시 말하면 101 빼기 37을 계산해 본다면, 이 식을 여기 밑에 적어볼게요. 101 빼기 37을 계산해 본다면 A 곱하기 Y에서 A 곱하기 X를 뺐을 것이다. 그렇다면 얘는 A로 묶어내주시면 Y 빼기 X가 됐을 것이다. 이해되실까요? A 곱하기 Y 빼기 X가 됐을 것이며, 그 값은 얼마가 됐을 거냐면 101 빼기 37이니까 64가 됐을 거고요. 이번엔 이렇게도 한번 빼볼까요? 197 마이너스 101을 빼주시면 AZ-AY가 됐을 것이고, 묶어내 주시면 A의 Z-Y가 됐을 테니까 이 식도 A의 Z-Y가 됐을 거고요. 그 값이 9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번에는 요렇게도 빼볼까요? 197에서 37을 빼본다면 a 곱하기 z에서 a 곱하기 x를 뺐을 테니까 이제는 한 번에 그냥 해볼까요? 얘를 지웁시다. a 곱하기에 z-x가 됐을 것이고 이 뺀 값이 16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식 3개를 가지고서 고민을 한번 해보면 두 수를 곱했을 때 64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a는 64의 약수. 두 수를 곱했을 때 96이 나온다는 얘기는 a는 96의 약수. 두 수를 곱했을 때 160이 나온다는 것은 a는 160의 약수므로 a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64와 96과 160의 뭐가 된다? 공약수다. 그 수많은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린 여기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64라는 숫자는 2의 6제곱인 거 아실 거고 96이라는 숫자는 2의 5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고요. 160은 2의 5제곱 곱하기 5라는 수로 소인수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는 공통적인 것만 내려오겠죠. 2의 5제곱이 내려오겠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가 최대 공약수가 되고 결국에 A 중에서 가장 큰 값인 A는 바로 32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이해 부탁드립니다.